정말 이 정말 이 산맥이 기가 막힙니다. 산맥이 기가 막힙니다. 저 뒤에 구름 위에 저 뒤에 구름 위에 한라산에서 한라산에서 주변 오름까지 주변 오름까지 뷰가 참 뷰가 참. 네, 안녕하세요. 한방의 여러분. 박건호의 의류 한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여행 한방으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여행지는 이제 제주가 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내용은 제주 봄, 그리고 동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 서부, 가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주의 역사를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 동부 봄은 사실 최근에 이제 여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 5월 달에 제가 제주 여행을 하면서 그때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제재들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쿠키 영상으로 제주 영상을 같이 남겼었는데 그 내용을 모아서 이제 제주 동부 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이제 구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제주 서부를 이 가을 날씨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 내용을 또 이제 한 패러그래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제주 아픔의 역사에 대한 지리적 원인을 고찰해보는 그런 단원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 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 동쪽 지역에 이제 조천 근처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고요. 그리고 구자 쪽에 가서 한 4일, 그리고 성산읍 쪽에 가서 이제 3일 정도 해서 총 2주간의 제주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동부 지역이 제주 서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개발이 덜 되고, 그래서 좀 자연과 조금 더 친밀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아서 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고요. 이 주변에 하나 이제 오름들이 이제 검은 오름이나 뭐 다랑시 오름 뭐 등등이 있고 여러 숲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정도의 오름과 한 곳 정도의 숲길 정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여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한 편씩 보면서 하는 여행을 하고 있어서 제 제주도 여행의 세 개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첫 번째 방문한 검은 오름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은 오름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름인데요. 이제 전체 풍경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모든 오름이 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말발굽 형태로 이제 꾸려져 있는데요. 이 정상에서 제가 찍은 영상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관찰하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 10여 분. 예, 이 일대에 여러 오름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잘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요 느낌만큼은 아마 어느 정도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오름은 이제 제주도의 일반적인 오름의 여러 가지 숲의 형태를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바로 이 곶자왈이라는 형태의 이제 숲인데요.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나무와 덩쿨들이 이렇게 엉켜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제주도의 어떤 특징적인 숲의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이제 숲이라는 의미고요. 자왈은 나무, 덩굴, 암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묶어서 하나의 표현을 하게 됐고 과거에는 이것이 어떤 척박한 땅이겠죠. 뭐 농사가 되는 땅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버려진 땅이고 그래서 이렇게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온 땅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곶자왈이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매우 넓은 지역에 있고 또 이렇게 스며들었던 이제 이 물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지하수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잘 먹는 이 삼다수라는 이런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주고 여러 자연의 소중함이 이게 알게 돼서 최근에는 이 곶자왈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제주도 내에서도 높아져서 과거처럼 이런저런 테마파크 등으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쭉 빠지고 빠진 채로 물을 좀 머물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비가 이렇게 꽤 많이 올 텐데 그럼 이렇게 물길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해설사분께 여쭤보면 이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물길이 없답니다. 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특징적인 이제 지형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오름의 형태로 이 검은 오름이라는 이 공간이 설명되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검은 오름과 함께 이 뒤로 쭉 펼쳐진 이 우리가 잘 들어온 만장굴이니 용천 동굴이니 하는 동굴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별개가 아니고 이 검은 오름은 단순히 기생화산으로 이렇게 한라산이 생기면서 같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한 번 더 용암이 이렇게 용솟음 치면서 이 김영 해안 쪽으로 쭉 흘러나갔는데요. 쭉 흘러나가면서 그 표면은 먼저 찬 공기에 만나서 땅이 되고 그 밑으로는 이제 계속 용암이 흐르면서 하나의 그 불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거의 10여 킬로 이상의 이 용암 동굴이 형성됐는데 이것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징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제 용암 동굴계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같은 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제 묶어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합니다. 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30분 간격으로 해설사분이 같이 해설을 하면서 쭉 하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거의 2시간, 3시간 코스라서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한 번쯤은 꼭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암 동굴계는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됐다라고 것까지는 다들 잘 아실 텐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서 보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저 한라산 그 지금 말씀드린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그리고 성산 일출봉이 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 거고 그 명칭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검은 오름과 용암 동굴계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아시고 한 번쯤 시간이 되신다면 제주도 방문 시에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라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 등반하는 코스는 크게 이제 5코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관음사 코스와 성판화 코스가 이제 백록담까지 이제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코스고요. 나머지 이제 3코스는 이제 삼작지하시라 그래서 이제 백록담의 그 절벽을 볼 수 있는 그 넓은 평야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코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백록담을 한번 다 올라가서 보는 것은 매우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의 풍경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영실 코스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또 이렇게 영실 코스로 올라서 이제 어리목 코스로 하산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실 코스는 한라산 하면 되게 무섭지만 사실 이 1200, 1300 고지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700, 1800 그 넓은 고원지대라고 있는 선착장까지 올라가는 기 때문에 사실 그 높이 자체는 한 600m 정도라서 뭐 일반적으로 서울 근교의 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높은 고지대에서 출발해서 아주 높은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이 변화하는 이 환경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제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높이에서는 이 뒤쪽에 이 해안가로 펼쳐지는 이 뷰가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아마 육지의 산들하고는 또 다른 약간 전혀 다른 느낌의 경험을 하실 수 있어서 여력이 된다면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초입에 올라가면 이렇게 빽빽한 숲이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만 더 한 올라가면 이렇게 중간부터는 500나안이라는 이 돌 절벽과 함께 이때부터는 이제 등 뒤를 돌아보면 저 해안가에 넓은 공간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보면 제가 이제 비온 다음 날 갔는데요. 이렇게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폭포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줄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폭포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이제 요 위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철쭉꽃이 아직 만개하진 않았는데 철쭉꽃과 함께 이 백록담 요 절벽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알프스 산에 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뷰가 이제 나타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풍경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다들 우리 한방이님들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현재 병원을 사직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당연히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봤더니 뭐 그래도 여행, 뭐 그리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의외로 제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독서 또 뭐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최소한 의학적인 것과 봤을 때 우리 의학으로 봤을 때 그 경험은 당연히 계속 쌓여 가고요.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는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은 한 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그걸 경험도 쌓여 있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진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제작해서 콘텐츠를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즐겁게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 여러분들 계속 저 유튜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한라산의 숲길은 이제 사려니 숲길과 이제 비자림 숲길인데요. 사려니 숲길은 이 젊을 그 자연 휴양림 이 주변에서 이제 내려오면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요 시작점 사실은 이제 한라산 둘레길 코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아래로 이제 사려니 오름까지 쭉 내려가는 코스도 있고 이 남조루길 입구로 가는 이제 코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코스로 걸었고 뭐 한 10여 킬로긴 한데 이러한 이제 숲길이 아주 평평한 사실 임도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숲길이라서 아주 이제 걷기가 편하고 이제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편안한 길이어서 뭐 10km 가깝지만 뭐 한 3시간 정도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런 이 제주도 이 계곡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 계곡도 이렇게 나타나고 또 제주도 특유의 이 화산재인 송이라고 부르는 스콜리아라고 하는 이 붉은색 이 화산재를 이용해서 길을 깔아서 이 제주도의 이런 지형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길이고요.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길은 이 비자림 숲길이라는 곳인데 이 비자림 숲이 이제 아주 빡빡하게 들어진 아주 이게 산책로인데 뭐 역시 한 뭐 1시간 남짓이면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숲길이어서 뭐 애기들이라던가 좀 지쳤다면 이 비자림 숲길만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또 뭐 여기서 자세히 사진으로는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절물이라든가 교래 자연휴양림 등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또 밑에는 여기 이제 삼다수 숲길이라든가 이 가시리길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같은 벚꽃 시즌에 아주 예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길들도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다녀온 오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랑시 오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랑시 오름은 멀리서 찍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보여지는 오름이고요. 상당히 그래도 오름치고는 높이가 이제 높고 비교적 큰 오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분화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분화구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한 100m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름의 분화구 치고는 이제 큰데 요 이제 분화구라고 이제 부르지는 않고요. 이것을 이제 제주 오름에서 이제 군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기생화산이 이렇게 솟구쳐 웃으면서 이 화산재가 주변으로 이렇게 쌓여서 이제 동그란 원을 그리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용암이 한쪽으로 터져서 흘러나가면 이제 말발굽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동그란 형태의 이제 군부리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제주도 신화에서는 이제 선문대할망이라는 우리 할머니께서 이 제주도 땅을 만들면서 이 치마폭에 이제 진흙을 실어 나르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좀 덩어리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오름이라고 하는데 그 좀 큰 진흙 덩어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면 그걸 이제 주먹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이제 좀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그 주먹으로 누른 자리를 이렇게 또 이제 신화적으로 이제 군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를 천천히 걸을 수가 있어요. 이 걸을 때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인데요. 뭐 이제 한라산 쪽을 이 군부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멀리 한라산이 뚜렷하진 않지만 쫙 보이면서 어떤 넓은 평야가 이제 나타나지게 되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바닷가까지 이렇게 넓은 평야가 나타나면서 정말 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기념비적인 것은 검은 오름이 더 있겠지만 어떤 단순한 이제 풍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낭시 오름이 더 멋지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한번 예, 영상 제 찍은 걸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서 이렇게 능선이 있고 또 반대로 넓게 펼쳐진 평야와 바다 끝이 실제로 보면 더욱더 이제 광활하게 와 닿아서 정말 멋진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름의 여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여기 다낭시 오름도 검은 오름과 함께 안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오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이제 제주도 여행을 마치며 정리하는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주도 여행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숙소와 관련돼서 제가 총 4곳의 숙소를 묵었는데 한 곳은 조금 이상했는데 이 세 곳은 정말 가성비가 아주 좋고 또 그 자체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서 뭐 제가 뒷광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이용하셔도 전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름과 숲길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씀드렸던 검은 오름, 뭐 밭돌오름, 안돌오름, 다랑시 오름 등이 제가 다녀본 좋은 느낌의 오름들이었고 또 이러한 사려니 숲길이나 비자림 숲길, 또 절물 자연휴양림, 또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교내 자연휴양림 등이 아주 걷기 좋은 숲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제 여행과 함께 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주 기분 좋게 슬퍼지는 그런 드라마였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역시 저는 별 5개를 주는 드라마로서 저의 이 제주도 여행의 3가지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5월에 제가 여행했던 제주 동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번에 여행을 했던 제주 서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